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도 빈대에 뚫렸습니다. 그제 울산의 한 원룸에서 빈대 수십 마리가 나왔는데요. 원룸과 고시원 등은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빈대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빈대입니다. 현장에선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죽었거나 살아있는 빈대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이달 초 경기도에서 이사를 온 남성으로 이전 세입자는 외국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의 도심 주택가에서 빈대가 확인되자 곳곳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들과 대학 기숙사 등은 빈대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빈대 합동 대책 본부를 가동 중인 울산시도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소독 의무시설 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방역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요령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잦은 원룸과 고시원 등은 소독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주나 업주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예방과 방제를 해야 하는데 민간 방역업체를 통한 방제 비용은 원룸 기준 1회당 10만 원 안팎. 빈대 방제의 경우 통상 3회를 하게 되는데 건물 전체를 한다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들게 됩니다. 선뜻 방역업체를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이분들이 과연 자기 자빈에서 할까? 강제 사항이 안 되니까. 해도 되고 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다 보니 방역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빈대가 있어도 실제 고비용을 들여서 방역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취약계층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잘 펴야. 전문가들은 빈대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시청은 올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687명을 적발해 27억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했다고 속이거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이 중 90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 2021년 960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11월 현재 714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를 앞둔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흡한 복지망과 심화되는 지역 격차, 그리고 기후위기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편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향후 사회복지, 공공의료 등 별도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의 퇴행적 전입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울산시가 5개 구군에서 시로 전입하는 시험제도에 구청장 군수추천제를 추가하는 등 전입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울산시 전입제도의 일방적 개정은 공정성 훼손에 줄 세우기 등 잘못된 조직문화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체 공무원이 동의하는 통합 인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밤 9시쯤 울산 중구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인 6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가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어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달식에서 BNK 경남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0억 원에 15배인 150억 원까지 기업에 대해 특별보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으로도 정상적인 출근으로 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육아기 단축 근로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온전한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세계 청년 리더 총연맹과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상임 공동대표로서 안전관리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굴지의 조선업체인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내년 말 해군에 인도하기 전에 미리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함선의 길이만 170m에 승조원은 250명에 달하는 세계 최상급의 군함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정조대왕의 함선에 올라가 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으며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해 적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함 대잠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전략자산인 이지스 구축함 배치 완인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서해 류성룡함을 거쳐 지난 2021년 이지스 구축함 배치 2를 건조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지스 구축함 배치 2는 모두 3척, 이번에 공개된 1번 함의 선명은 정조대왕함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가졌던 구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8,200톤급으로 승조원이 약 250명에 달합니다. 기존 세종대왕함급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능력, 수중위험에 대한 탐지 능력 등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대잠, 대함, 대공, 대지 능력에서 현존 구축함 중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포함한 함선 추정가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전투체계 통합팀을 운영 중이고 해군, 방사청,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국가급 전략 무기체계인 이지스 구축함을 완벽하게 건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정조대왕함은 실제 건조를 마치고 현재 1년 동안 해군과 전문가들에 의해 500여 종 이상의 시험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앞으로도 1년여간 시험평가를 더 거친 후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이번 방위산업에 대한 대언론 공개는 수준 높은 함정 건조 능력에 대한 역량을 널리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을 비롯한 도전적 기술이 들어간 모든 첨단 함정을 설계 및 건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동화, 자동화, 무인화된 미래형 수출형 함정을 개발 시작했고 또 국내외 어떤 기업과도 협업할 수 있는 개방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울산함부터 이지스 구축함까지 불가능에 도전해온 HD 현대중공업.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 노하우와 함정 건조 기술로 함정 수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에 앞으로 3년 내 일몰대상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가 모두 8곳에 65만 제곱미터에 넘고 있어 구군에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은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향후 3년 안에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가 중구등 4개국은 8곳에 65만 1000제곱미터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의 실효에 대비한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어제 경북 포항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양곡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정부 양곡이 지정된 도정 공장에서만 도정이 가능해 불필요한 물류비와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일반 미곡 종합처리장에도 정부 지정 도정 공장으로 승인해 공급 과정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울산시의회 정치락 운영위원장은 울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한 2022년산 공공비축 조곡 620톤을 보관 창고 부족으로 경북에 있는 창고로 옮겨 관리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중 울산공고와 울산중앙초, 학성초등학교의 개축공사를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내년 교육재정 감소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타시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 미발주 물량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모두 746억 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를 더 지원받게 됐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권은 기관이 소유하는 형태로 민간 투자자가 임대료와 운영비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천창수 교육감과 울산 지역 학생, 교원과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 토론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토론회에선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 활성화와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등이 제안됐으며 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이 베테랑 112 분석 요원들의 상황 분석과 관리 노하우를 담은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112 분석 대응 비밀과의 실전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자료집은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관들이 후임들을 위해 만든 책입니다. 총 124쪽 분량인 자료집은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대한 이해와 실전 상황관리 노하우는 물론 사건이나 상황별 체크리스트와 사례 연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HD 현대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 그제 디지털 생산 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디지털 생산 혁신센터는 본관 3층에 독자적인 기업 부설연구소 형태로 출범했으며 설계와 생산, 자동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상주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디지털 생산 혁신센터는 앞으로 생산 자동화 지향 설계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생산 기계화와 전동화, 자동화 구현 등을 통해 선박 건조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제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울산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주관한 2023년 시민안전 민관학술 심포지엄이 어제 문수컨벤션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심포지엄에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안전의식 정착을 주제로 뇌졸중 예방과 안전운전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민간단체인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우수사례 발표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시민과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JW 컨벤션 센터에서 울산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전간담회에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산업단지 기업체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직원과 기업체 시상, 그리고 위험성 평가 기반 화재 방호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현대미포조선과 이수화학, 동서석유화학, NVH 코리아가 단체 수상단체로 선정돼 울산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자, 일산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